안녕하세요. 까칠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젠 정말 여름처럼 날씨가 꽤 더워졌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만한 주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썸네일을 클릭하시면서도 이게 뭔가 하고 클릭하셨을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40세의 뇌로 100세까지 사는 법인데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 같은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또 뒤로 가기 누르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또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는 것에 따라서 점점 우리 몸이 노화되는 것,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노화의 속도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노화가 되느냐 늦게 노화가 되느냐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다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 뇌의 노화를 늦추면서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든 몇 세의 나이든 상관이 없이 바로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우리의 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팔을 조금 단련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팔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단련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운동하죠? 그렇죠. 다리를 운동을 합니다. 근데 뇌는요, 좀 달라요. 우리가 뇌를 단련하고 뇌를 튼튼하게 하고 뇌를 조금 더 젊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사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팔, 다리 뭐 상관하지 않고요.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우리가 운동을 하시면요, 그게 다 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자주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있죠? 그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요. 뇌졸중, 당뇨, 비만, 우울증, 그리고 혈액순환 질환에 걸릴 그런 확률을 굉장히 크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뇌의 인지 기능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장기고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산소의 거의 20%를 이 뇌가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20에서 30% 정도를 이 뇌라는 녀석이 씁니다. 그러니까 엄청 산소도 많이 쓰고 영양분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그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뇌에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기억력과 계산 속도, 이렇게 인지 능력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오늘 그 연구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떤 거냐면은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연구에 의하면은 정년 퇴직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운동의 효과는 똑같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사실 다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또 근력 운동대로 좋고요.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대로 좋아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걷기 운동,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좀 있으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약간은 약해지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또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운동이 다 좋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다 괜찮은데요. 딱 한 가지 조금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자전거 타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이에요. 너무 심하게 타시는 것,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엉덩이나 허벅지 등 이 큰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이 자전거 자체가 어때요? 자전거를 타려면 계속해서 이 균형 감각을 잘 잡고 또 균형 감각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연결 동작, 그리고 동작을 좀 조합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뇌의 인지 기능, 그리고 뇌의 여러 가지 감각 기능들, 그리고 감각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들을 조금 더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그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똑똑
넉넉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요, 이 음식이 운동이나 다른 인지적인 훈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잘만 먹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운동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거는 또 뇌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내용들을 접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우리 뇌에 부담이 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떤 식으로 신경을 써야 되느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복부 비만 있죠?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배에 이 접히는 살들, 이 뱃살, 복부 비만,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부에 쌓인 지방들이요, 우리 몸에 염증을 자꾸 일으켜요. 그런 염증들이 계속해서 뇌에 쌓이면서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이고 그렇게 되면 뇌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부 비만 그리고 몸이 너무 살찌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선 하루에 딱 3번만 먹는 것,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는 것, 요거 유념하시면서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채소, 그리고 이 다양한 채소는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일도 적당히 드실 필요가 있어요. 고기는 좀 줄이시고 생선은 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좀 많이 섭취하시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알지. 뻔한 얘기하고 있구만. 예, 맞는데요. 예, 저도 뻔한 얘기라고 하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뇌에 있어서도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우리 뇌도 건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뇌가 건강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적절한 식단,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시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주스도 많이 드세요. 은근히 이 주스 같은 것에 당분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간 그런 과일 주스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인데요. 3번째는 지적인 노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몸은요, 그게 어떤 부분이든지 쓰면 쓸수록 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치아를 많이 쓰면요, 많이 쓸수록 점점 노화가 돼요. 그리고 이가 상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냐면은 무릎이요, 무릎.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렇게 무릎, 치아, 허리, 다리, 그리고 다른 신체 장기 할 것 없이 대체로 보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와요. 그리고 약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뇌는 예외예요. 뇌는 굉장히 특이한 게 어떠냐면은 이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젊어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뇌는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의 이 활발한 활동이요, 오히려 우리의 신경세포들을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있죠.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게 되면 퇴화가 되고,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뇌에는 아주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의 인지 능력, 지금 쌩쌩한 뇌, 지금 쌩쌩한 이 뇌의 능력, 이것들이 계속 유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지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듯이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계속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구조와 신경의 패턴 자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그러면요, 그 인지와 관련된 이 뇌의 연결과 구조들이요,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퇴화가 되고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수도쿠 혹은 낱말풀이, 퍼즐 맞추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하면은 우리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세요. 근데 사실 요거는요, 우리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 정도지 뇌에 그렇게 좋은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두뇌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광고도 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두뇌 트레이닝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는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정말 좋은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안 해보셨던 것들, 그런 거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림 그리기나 혹은 음악 활동 있죠. 노래를 부르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혹은 악기를 연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학창 시절에 외국어를 배우셨거나 어떤 나라나 문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외국어를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고 막 외워도 맨날 까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실 수도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꾸 그렇게 배우시고 노력하시면요, 이 뇌의 인지 기능도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인지 능력에 있어서 노화가 훨씬 더 늦게 찾아옵니다. 이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뇌를 좀 건강하고 또 젊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네 번째 팁은 어떤 거냐면은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 뇌에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사회에 참여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회 활동이 넓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이 축소가 되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나이가 또 많이 들고 그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뭐 친한 동료나 친구분, 친척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친구분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시는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활동을 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축소되기가 쉽죠. 근데 이 뇌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이렇게 배제가 되잖아요. 사회에서 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방에서 혼자 지내게 된다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회 집단에서 배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뇌의 영역 중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혹은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났을 때 활성화가 되는 그런 뇌의 부위들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제되게 될 때 실제로 몸에 상처를 입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우리 뇌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지내는 그런 외로움 말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 같은 경우는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 치매나 뇌졸중 그리고 우울증의 발생 비율을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면에 베를린에 소재한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에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요, 고령의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동호회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인간관계를 가지는 거 있죠. 이렇게 인간관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률을 낮추고요.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활발하게 잘 맺는 사람이 인지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생활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지 능력 자체는 아까 제가 용불용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 쓰면 안 쓸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점점 퇴화가 되고 노화가 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만나는 사회적인 반경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상호작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뇌에 손상이 오고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뇌를 유지하고 또 오래오래 건강하고 젊은 뇌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요, 가족도 물론 괜찮지만 가족들을 제외한 이웃들과 활발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혹은 여행을 하시거나 동호회에 가입하시거나 해서 교우 관계를 최대한 좀 넓히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혹은 자선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고 하는 것도, 그리고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어르신들 자꾸 집안에만 있으라고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른들 정신건강에 그리고 뇌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사실 자꾸 밖으로 나가셔야 그래야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사실 요즘 코로나라 참 이게 어려우시죠. 다른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게 참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부터 백신을 맞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어쨌든 백신을 맞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시면서 조금씩 사회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나가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회적인 관계를 두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청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 귀로 듣는 거 있잖아요. 청력이요,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해나가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사회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난청,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리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내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목소리 자꾸 크게 하십니다. 목소리 크게 내세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말을 크게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본인이 잘 안 들리셔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잘 안 들리고 또 목소리 막 크게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젊은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교제하실 때도 잘 안 들리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잘 들리시는지 이 청력을 테스트하고 또 귀가 잘 들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의학적인 처치나 보청기를 사용하신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대의 뇌로 100세까지 살아가는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이런 방법, 이런 건 없어요.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노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뇌도 약간씩 노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뇌가 노화되는 속도는 우리가 조금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젊은 뇌로 오래오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면요. 일단 집에서 나오세요.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집에서 나오셔가지고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지적 활동도 하고, 같이 배우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풍성한 관계들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간단하게 답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결론이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수많은 뇌과학과 그리고 의학계의 연구들과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핵심만 추려서 오늘 핵심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젊은 그런 뇌로 100세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컨텐츠 또 좋은 내용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